저희들이 영구력이 있잖아요, 사막에. 근데 함께하는 영구력, 공동 영구력, 그걸 발휘해보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공동으로 하니까 서로 의심나는 것도 서로 많은 논쟁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 교단에 함께하는 이 힘을 많이 발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구조역정지 책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김영신님이 그때 이제 이 사고가 나죠. 이제 그 과정이 쭉 있죠. 여기 나와요. 그 과정은 우리가 석관수라고 하죠. 석관수에서 물을 떠서 그 물을 먹고 씻고 뭐 해갖고 놨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거의 감염병으로 이제 죽으려고 상황에 나섰어요. 근데 그 사건이 나고 뒤에 얼마 안 돼갖고 이공주 집안, 이공주님 집안이잖아요. 3대 3모녀 해가지고 이 집안이 대명사님께 다 귀하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 김영신님으로부터 이성각 이런 분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대명사님 꼭 모시고 갔지. 진짜 거기를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음식도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게에서 하니까 대종사님이 결정적인 것이 다 했는데 마지막에 절을 하니까 절할 것까지는 없다. 근데 그때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그 뒤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것을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지금 장엄신앙 같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막 또는 미신까지는 어떻게 그냥 민신앙을 할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그것의 참모습인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을 보는 진리신앙을 해야 되고 이걸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어디 가셔서 절할 것까지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쌍의 진리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은신앙, 사은의 그 사실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때 이제 막 만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했었고 이 어른들이 그 말을 듣고 딱 돌렸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직 좋아하지 않았어. 뭔가 좀 보여주지 않으면 도대체 제 말을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대종사님의 그 어떤 법력 같은 기분으로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부럽습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가 좀 아니야. 그러면 딱 안 하시고 해라. 그러면 확 하고 욕심이죠. 일단 원문화 해설단 교육에 참가하신 교도님들은 일단 각 교당에서 정말 신심, 공심, 공부심이 뛰어나신 분들이 다 지원을 하셨어요. 일단 공부심이 굉장히 투철하셨고 저희들이 나중에 만나서 해설단 교육도 참여하시는 교도님들 만나보니까 이미 교당에서는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이미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녀보면 처음에 다 익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서툴러요.
그런데도 교도님들이 뭐 대종경 속에 있는 법문 한 구절, 그 다음에 일화, 대종사님이 처음 올라오셨던 서울역 임시, 그 임시 장소였던 곳, 그리고 나중에 대종사님이 머무셨던 곳, 이런 곳들을 하나하나 답사를 하다 보니까 점차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현장감 있게 교도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모습을 갖춰지지 않았을까. 여기를 되게 성지순례를 오면 여길 안 와요. 여길 안 보고 딴 데만 보고 가요. 그리고 어디만 그냥 성탄만 보고 가요. 잘하면 여기 종법실 정도 보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총부를 대종사님이 이제 총부 건설을 하자고 하잖아요. 건설을 목적하고 지은 집이 이 두 채예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름을 구분해서 이 건물을 저는 도치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꼭두마리집, 기역자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왜 이 건물이 중요하냐? 이게 바로 익산총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종사님이 꿈을 꾸신 거죠, 이곳에. 그러면 대종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 그러면 대종사님이 이곳에서 무슨 꿈을 꾸셨을까? 이걸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대종사님이 당신의 포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포부가 뭐예요? 이게 물질개벽 시대에 타당한 정신개벽을 하시려고 갑자년에 이곳에 세워요. 여기를 신용벌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용이 태동하는 건데, 그걸 여기서 꿈꾸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태산의 꿈이 전달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요즘에 꿈이 전달이 안 돼요. 소태산의 꿈이. 그 꿈을 꾸신 거예요. 그 꿈은 나중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 정전에 자세히 설계도를 밝히시죠. 이때 아마 이 마음속에 있는 대종사님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교감을 해야 돼요. 이 공간에서. 신타원님. 부모님 되신 딸? 근데 저희가 총부 순례를 많이 하죠. 그런데 대개가 성탑 위주로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기 9년에 대종사님께서 첫 상경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하시고 만덕산에 선을 나시고 그 다음에 총부 건설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과연 지었던 그 건물도 보고 싶고요. 그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저희 서울에 창신동 출장소에도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직접 지으신 총부에는 얼마나 대종사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 거니셨고 설법을 내리셨던 그 장소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싶었고요. 정말 가까이에서 대종사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따뜻하고, 이거를 먼저 볼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큰일 하고 뭐 한 다음에 오락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깔깔대소회, 이 깔깔대소회 할 때 춘향전, 흥부전 이렇게 교화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축음기가 없으니까 공동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남아있어요. 정말 우리가 대종사님의 제자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을 개인의 행복으로만 하기에는 우리 너무 할 길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낙원 세계를 꿈꾸셨잖아요. 그 꿈에서 다 해가지고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 진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일단 정말 이런 교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교단을 내가 사랑하는데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알리지 않고선 그냥 하는 거는 우리 뭐겠대. 가르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배울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대종사님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원불 운동가. 그거를 실행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이 대종사님부터예요. 육신, 이런 인간적인 인간의 신으로부터 해갖고 또 신화된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도 않고 저절로, 또 구하지도 않고 저절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경지까지 저절로 된다는 이런 망상은 정말 버리십니다. 원불교처럼 자기 교조가 깨달은 거를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책으로 다 정리해 놓은 데는 없다고 해요. 세부천이 얼마나 멋져요. 그 전에부터 불교는 부패하고 또 불교에 대한 그 진심이 사라지고 있을 그때 또 만만치 않게 그걸 고쳐서라도 하겠다라고 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어요. 불교 말고 다른 종파를 만들고 뭐로 하고 하는데 우리는 불교의 연원회가 그 발상 자체도 세부천이, 세불교 이렇게 하셔서 한 건데, 근데 말이죠. 후대에 이제 오늘 큰 거부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종사님 열반 60주년 국제를 해서 전시를 하는데 누렇게 된 거를 보셨어요. 유물로는 누래. 왜냐면 풀맥여서 자꾸 다리면 누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거를 해놨더니 그거를 저렇게 국립박물관 들어가서 보존 처리하느라고 다 하니까 흰색 옷이더라고요. 이거의 실물은 이렇게 멋져요. 그죠? 이게 장상도 아니고 또 두루마기도 아니고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모양에. 대산종사님 서가 열받으시면서 서가를 정리하라고 볼 때 나한테 이혼하고 갖고 계시는 뭔가가 정말 중요한 거. 너무나 많은 거고 너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다음 이게 뭐냐? 우리 교단의 교조이신데 요거 있잖아요. 요게 가죽이야. 가죽인데 얼마나 폈다가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좀 마르고 닳던 거 보세요. 가죽이 저렇게 마르고 닳은 거는 난 유물들 많이 봤어도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누구 얼마 누구 뭐에다가 얼마 교조이신데도 정확하게 쓰고 이 지출과 출납에 대한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다 써요. 이게 아마 우리 교단의 최고 아니겠어요? 그 교단 재정의 투명함, 교조도 그 돈에 들어온 거 나간 거가 저렇게 정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하고 교무님들 유물들을 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단은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새로운 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템 최고가 다 나온 거예요. 대종사님 때 포맷이 완벽하게 된 교단이에요. 이거 보시면 우리 대종사님 대연출가. 대종사님 주석하셨고 그 오창걸 선생님 저 교무님들 다 5주년 기념식 끝나고 나서 빈지게잖아. 빈지게 저기도 빈지게 주고 또 이청동 할머니 고데기 머리에다 고데기 쓰고 바구니를 앞에다 일바구니를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최고의 우리 대종사님의 연출의 최고의 백미는 뭔지 아세요? 이 초기 교단에서 글을 쓰고 그 월고 만들고 하는 거는 이 주산종사님이잖아. 주산종사님은 책 들고 계세요. 이런 책 들고 계세요. 지게 쥐고 책 들고 그때 이런 그 원불교의 기라성 같은 이런 사람들도 생활시 불법시 생활 전 세계에 나가는 종교일지라도 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면서 교법을 완성시키면서 한 교단이다 하는 거를 사진 하나로 만드는 게 대종사님의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전달이 되고
또 그 전달된 거가 나 하나로서만이 아니라 또 옆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중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도로서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거를 설명을 해갖고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흡인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지 않고서는 대종사님이 일관하신 지자본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정말 진짜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뭔가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진짜 얼마나 많이 오세요. 오셔서 그 말 한마디 듣고자 해갖고 얼만큼 많이 오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내 역할이 얼만큼 한 역할인가 라고 하는 거를 다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다른 세계 눈이 진짜 눈 하나가, 내 눈 하나가 또 다른 사람 눈을 이끌 수 있고, 그 이끄는 눈이 또 끌고 할 때 그 시너지가 우리가 말하는 그 시너지예요. 진짜 그 어둡고 진짜 못 살고 이래 힘들 때 금강산에 가셔갖고 일관하셨잖아요. 갱조선이라고 해요. 갱조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그새 사람들이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강산이 그렇게 될 때 금강산의 주인이 되고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제일 먼저 훈련 종교예요. 훈련이 처음도 훈련, 둘째도 훈련, 셋째도 마지막까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의 올바른 자아가 생성이 되리라고 보고, 그럴 때 그 훈련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라고, 내 역할이 뭐가 돼야 되는가, 교도를 데려오고 교도를 교육시키고 교도에게 진짜 이롭게 해주는 건 교도가 해야 돼요. 교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지금도 낯선 거 있죠. 낯설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교무님들이 하루 종일 붙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교도의 역할이 뭔가를 더 크게 느끼고, 신참자 새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도들이 알아서 진짜 교육도 시키고 원불교 문화도 접게 해주고. 저희가 한번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요. 그 관장님께서 하셨을 때 저는 그 관장님의 그 눈빛에서 정말 이분이 정말 소태산하고 연결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나 그렇게 못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박물관에 직접 가서 관장님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소태산 실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박물관이 지금 또 1층은 저희가 볼 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박물관의 그런 환경이 좀 더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면 합니다. 이 건물이 바로 전음광 권동화 선지님 사가예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대종사님이 이게 원기 10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는 방 2개를 낼 공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큰 방 하나로 만들어요. 선방을 미리 이게 대종사님이 설계를 그려줬대. 이렇게 지으라고. 이 얘기를 하면 무엇하고 충돌이 되냐면 초선, 만덕산 초선하고 충돌이 돼요. 만덕산은 그 초선의 개념은 수양의 공간이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정기훈련 프로그램으로 법이 진행된 건 이곳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걸 다투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잘 살려서 이 공간을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전사님 총부건설도 지금 힘들어. 건물도 간신히 두 채 져놨어요. 거기다 대놓고 제자를 열도 이사 오게 만들어서 설계도를 그려주면서 야, 방 하나는 크게 만들어. 네? 대전사님이 너 크게 안 만들면 가만둔다. 그러지 않겠지. 그러니까 크게 만든 이유가 선나시려고, 정기훈련 하시려고. 그 의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원기 10년, 그러니까 그 하선을 시작해서 대운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총부 공간이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계속 대종사님께서 그걸 시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분위기,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오면은 정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리냐가 저 같은 사람의 지금 숙제입니다. 숙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 가는 곳마다 강조를 하네요. 근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곳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1937년도라 1937년이죠. 10년을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오시죠. 저쪽 아까 금강원에서 이쪽으로 이제 주거지를 옮겨오셔서 그때부터 이게 처음에는 이름이 영춘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종법사님, 대종사님 계시니까 종법실이라고 한때는 뭐 구조실 이렇게 보지만 공식적인 명칭이 여기 보면 종법실, 왜요? 종법사님 계신 곳. 이렇게 해서 종법실 이렇게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대종사님이 설법을 하러 어디를 주로 가시냐면 이 옆에 공회당. 그 다음에 진짜 많이 가신 데가 어디냐면 대각전이에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게요. 저희가 대종사님 이 문을 열고 참 이 길 있어요. 길. 자, 제가 이 길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길 중요해요. 쭉 걸어서 대각전까지 가는 이 길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요. 한 번도 소중하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해서 설법을 하면서나 그 내용이 모인 것이 책이 대종경이에요. 그러면 대종경이 탄생한 과정의 길이에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든 이름을 지어야 돼서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소태산 대종사의 길부터 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대종로라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대종로라는 말은 사용이 돼 있어요. 대산종사님이 대각전 주위를 돌면서 대종경의 법문을 떠올려 가지고 대각전 주변의 산책길을 대종로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장합시다. 길을 처음부터 대종사님 출발하는 여기부터 그 대각전 산책하는 길까지 전부 다 해서 대종로를 합시다. 왜요? 이 길을 걸으셔서 대종사님 무수한 설법, 공회당도 가고 대각전도 가서 설법이 펼쳐졌다. 법설을 하러 가시는 대종사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가 소중하게 담아야 됩니다. 기타 등등 여기서 펼쳐지는 종법실에서 펼쳐지는 얘기가 수도 없겠죠. 그건 읽어보세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리고 총구에 오면은 각 공간마다 법설 하나는 생각을 하세요. 모르면 찾아보세요. 하나는 내가 대종사님께서 어떤 법설을 이곳에서 했을까를 찾아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었다니, 옛날에 뒤에 원숭이도 있었고, 요즘 말하면 동물원이에요? 자, 원숭이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법설을 좀 찾아봤었으면 좋겠어요. 법설을 찾아서 하나씩 읽어보고. 옆에, 공회당. 여 뒤 이름은 지금 현재 종법사님 계시는 곳이죠. 그 종법실이 원래는 산업부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 한 칸을 도서실을 만들어요. 대종사님께서.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대각하시면 왜 도서실을 만들어요? 대각하시면 다 알아야지. 대종사님이 대각하셨다는 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계속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대각이에요. 우리가 대각해서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는데도 매몰되지 않고 모르는데도 모르는데 쥐눅들지 않아요. 이게 대각이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자, 알고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는데 넘치지 않고 모르는데 좌절하지 않는 것이 알고 모르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설명이 됐어요? 네. 나 이거 알라고 오래 걸렸어요. 대종사님이 그게 어디 나와요? 이론상 진리도 나오잖아요. 어디 나올까? 그냥 해볼까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니까 언어 명상이 완연해요.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르고 아는데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걸 대종사님이 몸소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묻습니다. 제자들한테 묻고, 요 건물 옆에 보면 공회당 정말 중요하죠. 공회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송부터 해서 뭐 굵직굵직한 법문들이, 이런상 법어도 여기서, 이런상 법어도 그때 이제 정기훈련 그 과정 때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공기창 있죠, 위에. 이것도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공기창을 만들자는 그러니까 정일지 선지님이 이렇게 좀 깔끔떨어면 좀 말이 좀 이상하나?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갖고 이제 팔사님은 뭐라 하냐면 그 끓음 생기잖아요. 옛날에 이 전기 아닌가? 전등 뿌르면 끓음이 생기죠. 그러면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탁해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운전해도 우리가 오래 가면 이산화탄소 많이 해가지고 막 잠오고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공기창을 만들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팔사님이 나 지금까지 살아도 안 죽고 잘 살았다. 별 문제 없이.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다가 그 의견이 돼서 갖고 하나만 만들게 합의를 봐서 하나를 만들었나 봐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좋아서 나중에 저렇게 했다. 이게 또 우리 지금 특성을 알라라는 원문에 그 예화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종경에 그 예화는 빠진 거예요. 좀 아쉬워요. 하여간 여기 앞에 보면은 벚나무 있죠? 그게 있죠? 이게 대종사님 당대의 벚나무. 그리고 정산종사님 때는 정산종사님이 저기서 설법도 하시고 그랬던 공간이에요. 밤에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저기서 했던 공간이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갑시다. 말을. 저 뒤쪽에 그늘로 쓰세요. 저쪽. 그늘로 가세요. 이 공간이 바로 서중환 선지님이 이제 이사 오십니다. 나중에 여기 건물이 이제 팔타오님이 그 건물을 허물고 팔타오님이 지어서 정신원이라 하지만, 정신원도 기억해야 되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서중환 선지님. 우리가 공도자를, 원불교로서 진짜 공도자를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역사적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대종사님이 회상을 열게 된 1차적 공도자는 서중환 선지입니다. 이 공간에 왜 이사 오셨겠어요? 또 대종사님 또 바짝 붙으려고 또 오신 거예요. 바짝 붙으려고. 진짜 바짝 붙었어요. 이 공간에. 여기서 서중환 선지님 이 마당에서 발인식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교단 쪽으로 잘 몰라요. 어찌 보면 교단 최초의 교회 연합장일 거예요. 그렇죠. 교단 전체가 이 책의 205쪽을 보면 제가 그 당대 기록을 써놨어요. 205쪽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5월 8일 추산 서중환의 장인은 본일로서 거행되었다. 오전 11시경에 사택의 전정, 그러니까 정원 앞, 여기 사택이 있었어요. 여기 앞에서 정원에서 전음강씨 사회하에 발인식을 행할세 연불, 묵상, 경례 등 예의 식순을 밟은 끝에 부인 정세월의 비절 통절한 추도문과 시자 성정철의 추도문에 이어서 이제 각자 그 추도문들이 이어져. 여기서 추도문들을 쭉 낭독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줘야 돼요. 서중환 선진이 이제 그 병이죠. 병에서 그 뜻을 이렇게 대종사님을 위해서 원 없이 하고 싶었는데 이 안 되니까 가슴이 터져버렸던 거예요. 난 그 마음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 도덕적으로 보지 마세요. 교단을 앞으로
윤리 도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볼 때 추하게 보이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 자기 삶이 안 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만일 그럴 수 있으면 저도 터져버리고 싶어요. 터지는 게 나서요. 저같이 이렇게 살기보다는 지금도 터져버렸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해요? 나중에 누가 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서중환 선생님하고 서울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정묘년 춘 봄에 씨는 서중환 선생님입니다. 종사주 대종사님을 모시고, 자, 이거 보세요. 이곳 창신동 지회에 얼마간 계시온 일이 있었는데 창신동에 같이 계셨습니다. 서중환 선생님이 대종사님을 당주동에서만 모신 게 아니라 창신동 회관에서 얼마간 모셨는데 이게 나와요. 그때 기시 종사주 곁을 멀리 아니하시며 옆에 딱 붙어 계세요. 수건과 양발을 빤다, 걸레를 빨아 방을 수없이 닦는다, 이것저것 하시는 것이 어떠한 여자도 따를 수 없었으며 종사중 대종사님을 시봉하는 데에는 체면도 무엇도 불구하시고 오직 전일지심, 오롯하게 전일지심이었다. 이게 이공주 선생님이 그때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추도문으로 쓰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 여기 서울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창신동 회관에서 이 말도 가끔 관계자들이 오면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중환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원상 서문 일동만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가 생을 합시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 조당의 입정초이요. 대종사님이 원기 9년 3월 30일에 익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경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5분이 오셨나 사진을 한번 보시고 뭐라 그러나 상상 속의 인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서중안 선지님, 이분이 전음강 선지님이세요. 육다운이 외에 대부를 기자를. 그걸 내가 안 적어놔서 몰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설이든지 그 방향을 잘못 상대방에게 전해질까, 그 부분이 두렵지, 해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로 인해서 우리 대종사님 교법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고 우리 선지님들의 그 대종사님의 그 흔적을 통해서 그 많은 설법들과 설교들이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월부에서 추운 겨울날 대종사님께서 창신동 골짜기를 쫙 내려오세요. 그런데 그때 오셨을 때가 대종사님이 이 목에 이렇게 부종이 생겨서 종기를 생겨서 종기 치료차 서울에 이렇게 오셨는데 치료 효과를 못 보시고 내려가는 그 뒷모습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보면서 저도 막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선지님들처럼 대종사님을 과연 나는 잘 모시고 있는가, 내 마음에 그 발걸음을 잘 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옆에 건물이 구정원이에요. 이게 사가였는데 청구의 희사에서 즉 건물의 앞에다가 돌출 현관을 답니다. 제가 말했죠. 대종사님께서 서울에서 건축의 변화를 봐요. 특히 개동이나 이런 데서부터 근대 한옥이 지어지잖아요. 작게 나누어서 짓고 그러면서는 차차차차 뭐가 생기냐면은 현관 개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옛날같이 이런 문 창호지보다는 그 유리창을 또 일부 달게 돼서 이게 송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수용하게 되는 그런 건축의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춘원 지금 종법실 건물 있죠? 지금 모습은 앞에 창문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질 때는 사진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요. 처음에는 그냥 전통 한옥 건물 형식이었어요. 금강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그러면 마루가 있고 이렇게 돌출돼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유리창
만들고 했던 건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에 옆에 보면은 이제 서고 뭐 문서 이런 걸 모아놨겠죠. 왜냐하면 이 건물이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부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총부는 이 행정부의 기능이 커진 거예요. 옛날에 총부는 총부 중에 행정부가 일부였어요. 총부라고 하면 행정부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머릿속에. 대운사님 당대인데 지금은 총부라고 하면은 이 교정원이 다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바꿔내야 돼. 그걸 여기다가 써놨어요. 뒤에다. 좀 읽어보시면 써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우리는 이제 옛날 총부로 우리는 바꿔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관계된 그 법문으로 이렇게 주산종사가 이렇게 사무를 보잖아요. 보면은 이제 신문도 사무 보기 전에 신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봐요. 나쁜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이런 겁니다. 수행에 했으니까 그런 거 무관해야 돼. 벌써 안 맞아요. 수행자인데도 세상에 돌아간 거 다 이렇게 보고 적절하게 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운사님이 경고하죠. 여기서 이제 공부심이 들어가요. 공부심. 거기에 이제 사소한데 이렇게 경계에 붙잡히지 말라는 그 법문 나오잖아요. 그게 수양이 아주 기초죠. 분별주착이 없는, 안으로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그 경지.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산란한 경계에 끌리지 말라. 이걸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 보는 데에서 행정과 공부의 간격을 깨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들도 막 행정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나 지금 어떨 때 행정하다가 막, 이게 행정하기 싫어. 막 그러다가도 이 법문을 읽으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 속에서도 거기에 붙들리지 않으면서 행정 속에서도 공부를 하고 공부심이 행정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교당 살림이잖아요. 요런 데 부딪힙니다. 그래서 각자 삶에서 대중사님께 보여준 이 법문도 여기서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죠. 우리가 오면은 기념으로 한 번씩 읽어보기도 되고, 지금 정문이 저기 끝털이, 이 건물 있죠, 여기, 교정원 별관, 이 교정원 별관이랍니다. 이 건물 끝털이에 옛날에 사진 보면은 그 정문이 있었어요. 옛날 총부 정문이 있었는데, 대운사님이 이제 어디냐면 지금 산업부, 지금 원광대학교 지금 교학돼 있고, 지금은 디지털 대학이 있는 데 있어요. 원광대학 저 안에 원광 디지털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소창으로 가시려고 하는 때였어요. 가시려고 하는데 딱 가는데 아이들이 여기 놀고 있었어요. 여기서 놀았는지 저기서 놀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일대라고 저는 봐요. 바로 봐가지고 애들이 있는데 인사를 조전에 나오지 인사를 해라니까 인사하면은 과자 주겠다. 과자 이제 그러다가 대운사님이 무심코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공간 개념이 생깁니다. 지금도 이 법문 읽을 때 공간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부터 종부합시까지 대운사님이 가신 거예요. 자 걸어가셔서 벽장을 열어서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벽장을 열어봐요. 거기에 대종사님이 물건이 들어가면 잘 안 나와.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아끼는 그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그걸 꺼내서 아이를 주고 가신 겁니다. 공간 대충 나오죠. 저 정도 걸으셔서 이렇게 오신 거. 그런 법문도 여기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가 이제 이걸 저는 하운원이라고 해요. 보통 지금은 숭산원이라고 해요. 숭산 박광전 아드님. 근데 박광전 선지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역사적으로는요. 양하운 사모님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하운 사모님이 이제 처음에는 양하운 사모님 집이 아니었어요. 진정리화 선지님 집이었는데 이게 지금도 보면 밑에 땅을 많이 팠어요. 요렇게 되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져요. 건물을. 여기는 2층이고 여기는 이렇게
그 지잖아요. 요즘 그게 지잖아요. 근데 옛날엔 안 되니까 이거 깎아요. 이렇게 깎아요. 깎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든 건물이에요. 그래서 집을 졌는데 이제 이걸 이제 총구에 시사해서 양하운 사모님한테 희사를 해요. 그제서야 집이 생기신 거예요. 대종사님 아주 정말 근검 전략 하셨어요. 갖고 이게 사모님이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여기도 우물 있어요. 우물 이것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우물이에요. 우물 총구에 많이 했는데 몇 개가 안 남았어요. 지금 있는 우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건물에서 둘째 아들 광령이 열반합니다. 나오죠. 찾아 광령이 그것도 여기 나오고 또 뭐 그 제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이 집과 관련된 거에서 저는 반드시 숭산원이라고 이름보다는 하운원이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정토회원으로서의 정토회원 어찌 보면은 대표 아닙니까? 정토회원의 삶이 이곳에서 드러나야 돼요. 기려져야 돼요. 근데 여기 오면 양하운 사모님 얘기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우리. 정토님 오시면 정토회관에 성지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가시죠. 박창기 부타원님 모자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총구 이거 건설하면서 그 아래채가 허물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황순사가 머물렀어요. 여기는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역대 유례가 없는 그 공간을 점유 해가지고 점령은 아니다. 점유 해가지고 이 공간을 자기들의 그 경찰 권력의 행사지로 했다는 것이 엄청난 탄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드물어요. 그런 탄압을 받은 거예요. 대종사님은 제가 기억하기에 1938년인가 하고 압수수색을 한번 당하십니다. 지금 압수수색 나오죠? 네. 대종사님도 압수수색을 한번 당해요. 싸그리 압수수색. 문서 막 다 압수수색을 해서 그 압수수색 그 전통이요. 일제시대 때 풍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일제시대 때 풍습을 지금 우리도 계속 그러니까 그 일제의 잔재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풍습이 계속 더 세련되게 와요. 이제 막 고문 같은 것만 끊어진 거예요. 그렇지 고문 아닌 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압수수색이 당해가지고 했는데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와. 뭘 압수수색을 하냐면 하나가 경제, 그 다음에 남녀 문제 털었는데 안 나와. 재밌잖아요. 그 초기 교단 읽어보면 재밌어요. 있어요. 남녀가 만나려면 남녀 노인 대표가 있어요. 그분들의 그분이 딱 앉아있는데 양쪽에서 얘기해요. 인석하에. 그때 그걸 막으려고 한 거지 이것이 본의가 아니에요. 대종사님 본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때의 분위기를 막으려고 했던 그 당대의 방편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탈탈 턴 게 안 나와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불법연구에는 나라를 바뀌어도 능히 경영하겠다. 그 실질품 나오가 그게 압수수색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대종사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압수수색 당하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또 한 번은 여기는 경제적 압수수색을 받았고 다음번은 사상적 압수수색을 당해요. 사상적 압수수색은 여러 번 당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야노사도 사실은 사상적 압수수색의 과정에 하나 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저기 송대에 머물면서나 우리 다 읽어보는 거고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로 말하면 자기 모시는 그 도원선사하고 그 가르침이
더 나오면 나왔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경제적, 한 번은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기 뭡니까 충북부에서 사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압수수색이에요. 불시 압수수색. 근데 대종사님이 그때 이제 저기 대각전에서 이제 이제 모셔가지고 하는데 그때 황희천 그 증언에 의하면 이제 끝났다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거기가 나오면 다 끝났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때 나오는 게 양대은이에요. 우리가 양대은이면은 막 황은 나온다고 해서 쩔쩔매는데 왜 쩔쩔매요? 대종사님이 이 황은 부른 양대은이 나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설법을 합니다. 이 압수수색이 나오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다른 데 했다는 것을 대종사님이 알고 있었어요.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걸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왜 너희들은 황은 없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들로서는 굉장한 압박이었던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황은으로 보면 황은이고 부처님 입장은 부처님이다. 이 말은 현대적 언어로 말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번역해 줄게요. 정치로 보면은 사은이 바로 진정한 정치를 표현한 것이고 종교로 말하면은 사은이 바로 진정한 종교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와 종교의 두 길을 같이 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와 종교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황은 부른 얘기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농판이면서 정말로 대각자입니다. 대종사님은요 세상과 싸우신 분이에요. 굴복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압수수색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2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제가요 찝제가 돌아가서 다시 또 압박을 넣어요. 갖고 정산종사님이 일제가 항복하기 전에 사인만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은 도장, 우리 마지막 도장 찍어야 하잖아. 근데 인장 뭐지? 옛날로 말하면 옥새지, 옥새. 그거 가지고 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종사님의 대종사님을 봤을 때 우리는요 싸울지 모릅니다. 교단이 대종사님 정신 아니에요. 막 싸우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대종사님 같이는 싸워야 돼요. 최소. 이게 이제 구타우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회복 중요합니다. 이런 공간이요. 이게 회보는 나중에 한국 사회에 서울이 아닌 외부에서 만들어진 한국 국문학의 보고가 될 겁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나라의 국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갑시다. 개인이 이렇게 개 키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뭐라도 먹을 것도 어디다 주고 만들어야 돼. 이곳이 육타원 이동지나 선지님의 사시던 가해동 집터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대종사님을 만나시다가 대종사님이 5월 2일 날 익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창신동 끝까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창신동 근데 별로 안 나는 그냥 경남 함양 출신이에요 라고만 하고 제가 생각이 조금 뭐랄까 교전에 있는 소태산 대종사가 교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진들이 다 옛날 역사의 인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또 인간적으로 느껴져 갖고 뭐랄까 친숙함 막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가면서 이 교전에 있는 법문 같은 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기 선배님들이 성격지술 해설을 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생들이 빨리 이걸 해설을 맡아야겠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여러 달 지금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쉽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만이 해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한창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해라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도 아니고 우리 하자라고 하셨으니까 입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해설단 2기로서 빨리 그 숙달을 해가지고 그 술려는 사람들을 입결을 시키거나 또 이렇게 신심을 굳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뭐냐면 도남동 회관터 봉불 낙성식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과 대비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도남동 회관터 자리에 저희가 표지석을 새로 옮겨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찍으면서 각 교도님들이 어떤 감상을 말씀하셨냐면 꼭 저희들이 도남동 회관터 봉불식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아마 사명감이 지금 원문화해설단이 지금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잘 하고 있지 않나. 대종사님께서 그래 문학 박사도 좋은 일이지만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도덕 박사가 되어라 하시고 대종사님께서 이공주 선지님의 꿈을 확장시켜 주시는 계기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3대 4모녀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서울교화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십니다. 서울교회 물꼬를 뜨는. 아유, 멋지죠? 특히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일기하셨던 그분들의 족적이 되게 어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어떤 개척, 그러니까 저희 초창기 개척교와 당시와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전혀 이렇게 교사에 관심도 없고 저처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발로 뛰신 거잖아요. 현재까지 한 6천 명 정도가 다녀가셨거든요. 근데 다녀가셨는데 그 중에는 교무님들 중에 3번, 4번 똑같은 장소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어떤 분들은 나 갔다 왔어 라고 하시는데 자주 찾으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설사로서 활동하면서 4년까지 제가 저희 9타원님, 6타원님, 1타원님, 대종사님 대하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그동안에는 정말 제가 뵈질 않았으니까 그분들을 역사 속의 인물이고 이렇게 벽위에 걸려 있으신 분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정말 점점 가까이 오세요. 자, 잊지 마세요. 대종사님이 쭉 걸어와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이 걸어오시는 게 보이세요? 네. 저기 오시네. 진짜로요? 네. 보이셔야 돼. 우리 마음에 이제 당연히 이 길을 보면은 대종사님이 걸어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돼야 돼. 대종사님은 이 길을 정말 수도 없이 다니셨던 이 길을 다니시면서 대종경들이 태반이 나오는 거예요. 대종경의 말씀들이 상당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과수원이 쭉 있어요. 여기 이것도 복숭아 과수원이고, 왜 복숭아를 했냐? 복숭아가 빨리 키워요. 그래가지고 박대환 선지님이 제안을 해서 복숭아 재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총부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뺑 둘레 원광대학교까지 가지고 우리 정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제가 교도님들이 복숭아 과수원을 뺑 둘레 했어요. 저는 그래서 도산 선생 안창호 선진이 대종사님을 지금 저 청하원 그 응접실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때 안내에 따라서 대각전에 참배를 하시고 참배를 하실 때 이걸 보신 거예요. 저는 그게 봐요. 도산 선생이 이상촌 건설을 꿈을 꿨던데 현실을 본 거예요.
농촌이 이상향. 자립을 갖고 있으면서나 삶에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면서도 또 도학, 그러니까 정말 우리 요즘 말하면 마음 공부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조선생이 그 문집 보면 나와요. 그 이상촌에 대한 있는데 이걸 현실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구는 위력이 있어. 이 건물이 원기 20년 20년 기념으로 지신 건물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당대에 이게 간단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왜 대각전이라고 했을까? 대종사님 이름을 대각전. 뭐 저는 우리가 대각회라고 쓰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 원래는 대법당이라는 말이 공식 명칭이 아니라 교당도 대각전이라 해야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 필요에 의해서 그냥 대법당, 소법당 하지만 원래는 대각전이라 합니다. 그러면 작은 법당 소각전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대종사님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셨겠죠. 그래서 대각전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한 바퀴 삥 돌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나무가 있어서 저쪽에 보면은 산들이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산들이 보여요. 이 산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한라산인데 황등역에서 내리면 계속 산이 이렇게 쭉 연이어져 있어요. 연봉이라 하죠. 연봉 이렇게 연에서 쭉쭉쭉 가서 이게 군산 쪽으로 쭉 가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끝다리 산을 보면 저가 적성산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적공을 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적성산이라. 그러니까 적공을 해서 저렇게 이루어라라는 구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진님들이 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리 봐도 산이 안 보여. 한라산이 지금 조금 이렇게 보이는 데가 말하는 네. 거죠. 이 책을 이제 쓰려고 해서 딴 데 찍고 나서 이 책을 무심코 옛날 사진을 다 올리고 이제 써놓고 보다가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산이 보이네? 이게 이놈의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총부에 오면은 그 말 아시는 것 같아. 이 대각전 이름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적공해서 대각을 이루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면은 저 산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자, 여기 보면은 저쪽부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내면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대각을 하려면 사막수행을 해야 대각을 합니다. 여자분은 저쪽, 남자분은 이쪽. 여기는 금녀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저 같은 사람은 정말로 그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저한테는 고향이에요. 고향. 후대 1000만 년을 넘겨야 될 공간이에요. 이 마루를 아껴야 됩니다. 이 마루가 생명력입니다. 이 마루에서 엄청난 수행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뭐 마루가 어째서. 근데 이 마루가 나의 정신을 맑게 하고 나를 깨어나게 하는 거라고 느껴야 돼요. 정말 이게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선진님들이 교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인식돼야 될 게 대종사님이 저 복상에 올라서 무수한 설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합니다. 생각을 안 했잖아요. 생각을 안 했잖아요. 들어오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만 보였어요? 조금 깨물으면 대종사님 영장만 보였죠. 저는 여기 여러 번 왔는데 오늘 처음 봐요.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정직한 말씀이에요. 몇번 안 했어요. 법창은 근데 안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법상이라는 곳이 바로 대종경이 나오게 되는 무수한 공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껴야 돼요. 대종경의 상당한 얘기가 저기서 나오십니다.
저가 법이 나온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 공간에서 무수한 제자들이 저 법설을 들었던 겁니다. 저 공간에서 나오시는 대종사님. 이건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공간 앞에서 무수한 제자들이요 강연을 했던 곳입니다. 대종사님은요 항상 설법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종사님 어떨 때는 보설을 많이 하고 설법하실 때도 계시죠. 설법할 때는 대종사님이 많이 하세요. 아닐 때는요 제자들이 두세 분들이 나와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연 같이 하셨던 거예요. 법회라는 대종사님 법회라고도 안 했죠. 예회. 심지어 법이라고도 안 했어요. 학위라고 했어요 처음에. 대종사님은 법이 아니라 공부하는 그 힘의 그 능력이 그래서 학위라고 했어요. 우리 학위 수여간다고 하잖아요. 대학교 나와 대학교 학위 받았다고 하고 그러신 분이. 근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 또 마음이 안 날까봐 해서 법이라고 뭔가 법이 하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학위야 맞습니다. 학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예외는요 깨달음. 우리들이 지혜가 열리는 공간으로 만드신 거지 신앙 막 되면 뭐가 되고 그 신앙도요 공부심과 연결되지 않는 신앙을 말한 적이 없어요. 대종사님. 근데 대종사님 재밌잖아요. 신심이 있으면 신심이 100%면 의심이 100%예요. 의심이 없으면 진정한 신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심이 있다는 건 공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통이에요. 이런 공간을 온다는 것은 대종사님이 뭘 하셨을까 해서 항상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론상이잖아요. 이론상, 여기서 이론상을 제한데 대종사님 당대 이론상은요 위패 안에 있습니다. 위패. 근데 나중에 이제 차차차 하면서나 위패를 탈피하죠. 그래서 이론상만 이렇게. 이것도 이제 변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저것은 위패가 있는 격이죠. 위패 안에 이론상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위에가 동그래서 이렇게 활등 이론상이라고 합니다. 저게. 근데 이론상에 대한 대종사님 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종사님 이론상 법설 좀 실어놨는데 칠판이 있었나 봐요. 대종사님이 법석에서 내려오실 때도 있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칠판에다가 대종사님이 이론상을 둥근 이론상하고 찌그러진 이론상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법설이 쭉 나갑니다. 그런 현장도 이곳이에요. 대종사님이 이론상의 진리, 그리고 이론상을 모건하라라는 설법도 여기서 합니다. 이론상을 식음을 하면 닮아라, 채받아라, 닮아라, 본받아라 똑같은 말입니다. 공간을 즐기시고 가시기 전에 여기서 기념 촬영하시고 개별적으로도 촬영하시고 된 시간을 여기서 충분히 가지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